안녕하십니까. 저 대림 시스템에서 전자출판 교육과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조용수라고 합니다. 기존에 저희 안드로이드 11 버전 전자실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나마 제품의 사용법 그리고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안드로이드 13 버전이 요즘 거의 주력 매입 상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동영상 매뉴얼을 요청하시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내용 자체는 많이 달라진 부분들은 없지만 가장 크게 변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메인 화면에서 보시는 구글 검색창, 플레이스토어 이런 기본 UI가 조금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활용법에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수업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는 걸 들어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큰 전자제품이 학교가 됐건 학원이 됐건 어떤 공기관이 됐건 도입이 되게 되면은 이 담당자분들이나 이걸 직접 사용하실 유저분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고요. 특히나 요즘은 개인 태블릿이나 워낙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안드로이드 태블릿 86인치, 98인치, 110인치까지 뭐 75인치도 작게 나오고 저는 65인치부터 있고요. 이런 사이즈가 큰 태블릿 PC다라고 인식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그 전자실판이 도입이 빨리 된 학교, 학원도 있고 이제 막 도입이 시작하는 학교도 있다 보니까 저는 그 레벨 자체를 이제 초심자, 이걸 처음 다뤄본다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고 마치 퀵 매뉴얼처럼 이 정도만 인지를 하면은 바로 수업에 활용할 수도 있겠다 싶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품 오른쪽에 저희 제품이 버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전원 버튼부터 볼륨 그리고 터치 컨트롤, NFC 카드 모드를 구성하는 이 자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원 버튼이 전원이 꺼져 있으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길게 꾹 눌러주면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5초에서 10초 있다 로딩이 되는 기본 화면입니다. 이렇게 로딩이 되면은 기본 화면이 나왔을 때 제가 아까 안드로이드 11 버전, 13 버전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구글에서 2대1의 인증이라고 이제 모바일 기기의 어떤 개방성은 보안성을 검토하는 그 계약을 저희랑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심고 구글 검색창을 심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필요한 어플들, 물론 기본적으로 라이센스를 획득한 어플들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만 그거 외에 필요한 교육 자료부터 다양한 툴들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전부 이렇게 편하게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보안까지 구글이 보장을 해준다는 그런 계약이 맺어지게 됐습니다. 그게 단지 어떤 어플을 그냥 단지 다운받을 수 있다는 것 이상으로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가 이제 한번 간략히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은 출판이 저는 들어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장점 1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 자료, 뭐 회사에서도 이제 회의 자료일 수도 있겠죠. 그 자료를 바로 이 파일 아이콘이 있는 곳에서 보여주면서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꼽고 싶습니다. 제가 아이콘 우선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파일 부분에서 앞에 USB 포트가 3구가 있습니다. 물론 뒤에도 3개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거치대 형식을 설치할 때도 있지만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하고 벽에 매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 그래서 주로 이제 앞에 접근도가 쉬운 터치 HDMI 그리고 C타입 USB 포트를 활용을 하셔서 자료를 꽂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꽂은 다음에 앞쪽에 직관적으로 파일 모양의 그림을 눌러주게 되면은 저희가 256기가가 기본으로 내부 저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단 부분에 이렇게 USB 경로가 지정이 되고 저희 매뉴얼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매뉴얼을 하나 열어주면은 지금은 제가 중간에 경로 프로그램들이 다 설정을 맞춰놔서 그렇지만 처음 설치가 되면은 뭐 동의해야 된다 아니면 계속 이렇게 아이콘을 눌러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고 모든 핸드폰이나 태블릿도 어플 처음 설치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를 바로 보여줄 수가 있고 여기서 지원되는 자료가 기존에는 안드로이드 OS다 보니까 PPT, PDF, 워드 뭐 전부 이렇게 유연하게 됐었는데 한글 파일 같은 경우는 지원을 못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안드로이드 13 이상의 제품부터는 폴라리스 오피스랑 덱스보드를 전부 라이센스 저희가 입력을 해드리다 보니까 공기관에서는 아직 한글 파일들 많이 쓰시잖아요. 걔 같은 경우도 그냥 꽂으면 바로 이렇게 열 수 있게 리딩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으니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 자체를 사이즈가 만약에 좀 작은 사이즈를 해서 뒤에서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무한히 확대를 해서
이동을 하고 이게 스와이프를 하거나 하는 제스처 자체가 태블릿이랑 이렇게 핸드폰을 사용할 때랑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시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옆에 사이드 메뉴에 어노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주석 기능. 이 사이드 메뉴는 왼쪽 오른쪽에 똑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노테이션을 눌러주면 이 밑에 부분에 펜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여기서 펜 모드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플로팅 판서 팔레트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발표를 하고, 아니면 강조를 수업 시간에 했던 부분들에서 여기서 확장 메뉴를 눌러주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QR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카메라 렌즈나 아니면 네이버 QR 리더기를 읽어주게 되면은 저희가 배포하거나, 기존에는 워낙 페이퍼리스가 대세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회의 자료를 다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나눠드렸었는데, 지금처럼 이 자료뿐 아니라 회의에서 강조했던 내용들까지 바로바로 이렇게 공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메뉴를 보시면은 여기 제가 하나 앞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공유뿐 아니라 확장 메뉴는 당연히 내부 저장소나 USB에 저장도 할 수가 있고요. 계정을 로그인을 해놓으면 이메일로도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전자칠판, 굉장히 큰 페이지를 담을 수 있는 이 전자제품이 들어오면서 가장 좋은 건 즉각적으로 내가 필요한 자료를 확대해서 이렇게 재생산해서 배포를 할 수 있다. 결국 이게 내부 학부모 참관 수업이 됐건 아니면 대회에서 강사분이 오시게 됐건 뭔가 수업을 하거나 회의를 진행할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자칠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었고, 버전에 따른 장점이 크게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화이트보드입니다. 전자칠판이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그러면 상호작용을 하는 전자칠판이라는 의미인데, 왜 그렇게 이름이 네이밍이 되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존의 화이트보드를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메뉴 부분에서 쭉 내용 중에 배경화면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화면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학교에 많이 납품을 하다 보니까 뭐 영어 노트부터 음악 오선지, 아니면 이제 오는 종이부터 뭐 세계지도 다양하게 툴들, 뭐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게임 화면 같은 것도 있지만, 보통 보편적으로는 이제 화이트보드, 그냥 판서의 주 기능을 다용도로 담기 위해서 그냥 흰색의 화이트보드를 접목을 하시거나, 아니면 옛날에 백목을 사용하는 그 칠판 감성의 녹색 칠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색상표의 색깔을 지정하면 그걸로 바뀌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저는 화이트보드로 해서 이 툴들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보면 하나 제가 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제 대회 강사님이 오신다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VIP를 초대해서 회의를 진행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USB 꽂아서 경로 지정해서 자료를 불러올 수 있었잖아요. 여기 배경화면에 저 같은 경우는 뭐 보여드리면 대림 시스템 워터마크를 하나 이렇게 흐리게 찍어서 그걸 배경화면으로 지정을 해놓고 설명을 한다거나 브리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스마트한 모습을, 스마트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이나 학교에서도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화이트로 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진짜 태블릿 PC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제가 아까 그냥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도 있지만, 안드로이드 OS다 보니까 진짜 안드로이드 태블릿 PC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펜, 뭐 주위에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 이 펜에서 판서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전부 인지를 이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뭐 도형인식, 필기인식 같은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 일단 펜을 만년필이냐 붓펜이냐 아니면 두께나 색상까지 전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가 펜이 지나가는 부분들을 보면은 두께가 제가 누르는 압력에 따라서 다르게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는 전자칠판 얘가 지나갔을 때 단지 그 지나가면 그 압력 지나가는 부분만 이렇게 인지가 되기 때문에 필 압을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워낙 많이 예민해지면서 지금은 이렇게 획에 결국은 압력을 인식해서 글씨체가 이렇게 구현이 되게 돼 있고, 학교에서 예전에는 한문 선생님들, 국어 선생님들이 전자칠판 도입을 많이 싫어하셨어요. 왜냐면 필체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 필압이 구현이 안 되다 보니까 누가 쓰면 똑같은 글씨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획기적으로 좋아졌으니까 아마 원이나 학교에 도입이 되시면 이런 부분들이 한번 직접 만져보시고 경험해 보시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우개는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일단 부피 지우개. 그래서 근처에 가서 커서가 가서 이렇게 지워주는 거, 잘못 쓴 걸 이렇게 지우면 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판서를 하는 중에도 면적을 인식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으로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 지우개. 저는 요게 더 많이 활용하실 부분들 같은데 필요 없는 부분을 날려주는 거예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학교 저학년 수업 시간에 자음 모음을 가르쳐 줄 때 이제 뭐 자음 모음에서 자음 하나만 지운다, 모음 하나만 지운다 했을 때 그렇게 지울 수 있는 부분들, 영역 지우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 모드. 선택 모드도 좀 재밌습니다. 이거는 지금 결국 얘만 따로 지정을 해서 확대를 해줄 수도 있고 색상을 바꿔줄 수도 있고 얘를 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툴들 하나하나가 좀 다양하게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나실 때 한 번씩 만져보면서 좀 익숙해지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우개에서 보면 쓰레받기 모양의 지우개를 눌러주면 한 번에 좀 지워지게 되어 있고요. 그거 외에 예를 들면 도형 같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워낙 고등교육기관뿐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양한 곳에 이렇게 납품이 되고 있는데 이제 막 도형에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도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도구 부분에 보시면은 수학 도구가 따로 빠져 있습니다. 보면 뭐 삼각자, 각도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진짜 실제 시술을 구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수업에 어떻게 도입할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충분히 의미 있는 고민이 될 거고요. 이거를 지워놓은 다음에 하나 제가 관리점의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펜으로 돼 있을 때 여기 지금 아이콘에 멀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최대 40포인트까지 다중 터치가 됩니다. 그러면 포인트 하나, 두 개 했을 때 단순하게 말하면 40명이 동시에 이걸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한정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2명, 3명 학생들이 나와서 근데 섹션에 나와서 문제 풀이를 할 때도 전혀 이질감이 있거나 동시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없다는 얘기고요. 다만 이게 싱글로 눌려 있다고 하면은 한 명이 글씨를 쓸 때 이게 안 써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옵션들 그리고 어떤 설정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조과점 고장났어 이렇게 전화 주지 마시고 제가 만들어드린 이 퀵 매뉴얼 필요할 때 한번 보시고 요거 외에 이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PDF로 매뉴얼을 저희가 당연히 보내드릴 거고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면은 지금 이 전자칠판이 갖고 있는 기본기를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기존 11 버전과는 똑같았던 부분들이고요. 제가 아까 초반에 구글의 EDL의 인증이라고 되게 졸린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실은 업계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지 그게 뭐가 우리한테 중요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직접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크게 만족하시는 부분들이라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처럼 펜을 써가지고 수업을 하세요. 텍스트로 막 블라 중요한 게 있고 설명을 하시는데 요즘 동영상이 갖고 있는 파급력, 그 어떤 교육적인 메리트뿐 아니라 그 힘을 무시를 못하실 거예요. 텍스트로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하다가 뭔가 분위기가 다운되거나 아니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동영상 자료가 필요할 때 13 버전 이전 같은 경우는 이걸 끄고서 홈으로 나가서 유튜브 앱을 실행시킨 다음에 검색을 해서 띄워줬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열었던 도구에 보면은 웹 동영상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이대의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유튜브 위젯을 화이트보드 안에 심어버렸어요. 요거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텍스트로 내용이 필요한 거를 설명을 하다가 바로 그냥 관련된 내용을 예를 들면 하려고 했던 내용을 설명을 하다가 지금 이제 요즘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강조해주고 싶어서 띄워줬을 때 예전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중간에 나가고 영상을 켜고 다시 돌아와야 하기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멀티태스킹이 안 됐어요. 근데 흐름을 깨지 않고 수업 중에 관련 영상 이렇게 보여주면서 텍스트로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류의 영향이 이렇게 파급 효과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연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실은 수업을 할 때 굉장히 다양한 파급 효과를 보여줍니다. 결국은 수업 중에 멀티태스킹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투영이 됐다는 거. 지금 웹 동영상도 그렇지만 이미지나 크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위젯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불러와서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학교에서, 필드에서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다 뵙고 진행하면 좋겠지만 당연히 뵀던 분들뿐 아니라 조금 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필드에서 들리는 얘기가 이게 굉장히 효과가 크다. 그리고 기존의 11 버전 제품을 아쉽게도 이렇게 안드로이드 13으로 엔진을 업그레이드 해주거나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구글과의 계약 관계도 있기 때문에 되게 아쉬워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 제품이 지금 13 버전이 갖고 있는 장점을 저는 충분히 어필해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젯을 끄고 딴 거는 뭐 어떤 게 있냐 보면 또 재밌는 게 이게 화면 녹화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를 통해서 이 칠판을 영상을 녹화를 하고 교육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 화이트보드에 기본적으로 화면 녹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편집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잠깐 멈춰놨다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수업을 전부 진행을 하고 있는 이 화면뿐 아니라 보시면 위에 지금 카메라 옆에 총 10개의 어레이 10 어레이 마이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음성 자체가 좀 더 클리어하게 들어가는 걸 원하시면 USB로 되어 있는 어떤 마이크를 사용하신다거나 핀 마이크를 통해서 송출을 해주면 좀 더 잘 들리겠죠. 왜냐하면 얘는 여기 들리는 모든 백색 소음부터 모든 부분들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이제 수업 자료화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은 고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바로 이렇게 저장이 돼서 나만의 교육 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도구를 또 보면 분할 화면, 분할 플러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야 싶은데 일단 분할 화면은 아까 제가 칠판에 40포인트까지 다중 터치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나와서 그냥 써도 되지만 아예 그냥 서로 간섭이 없도록 이렇게 분할을 해주고 요거를 만약에 차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4명의 학생들한테 문제풀이를 시킬 수가 있고 요것도 재밌지만 저는 더 재밌는 거 여기에서 분할 플러스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은 툴을 가지고 있는 전자 칠판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위젯을 여기서 동영상 위젯을 불러와서 이거를 메뉴 자체를 늘리고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또 하나의 기능처럼 보여드렸지만 얘는 정말로 깔끔하게 아예 그냥 얘는 영상만 송출하는 용으로 쓰시고 얘 같은 경우에 여기서 분석 파일을 열고 그 위에다가 글씨를 쓰시면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다양한 모습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툴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나가기를 해주면 종료가 되게 되고요. 지금 제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보이는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파일에서는 한 번 더 정리해보면 USB, 내가 갖고 있는 교육 자료나 회의 자료를 꽂아서 확대 재생산해서 누구한테나 배포할 수 있다. 이 화이트보드에서는 기존에 단순히 글씨를 쓰는 용도를 넘어서서 왜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인지 잘 보여줄 수 있게 입력을 하고 거기에 따른 피드백이 돌아오고 그걸 학생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툴로 더 효과적인 툴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최근에 실행한 어플이 표시가 되게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쉐어라는 어플이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핸드폰 만지듯이 제가 스와이프해서 보여주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구글이 인증해주는 다양한 앱들 외에 제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 연결 프로그램에서 이제 요 폴라리스 오피스랑 덱스보드를 저희가 라이센스를 입력을 해놔서 한글 파일도 편하게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슈어 프로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이슈어 프로는 먼저 구두로 설명을 드리면 블루투스로 내 기본 셀룰러 폰이나 아니면 태블릿을 전자칠판과 연동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는 라이센스 지불을 하고 여기다 심어드렸지만 핸드폰이나 태블릿의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샵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실행해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슈어를 실행을 하고 여기서 칠판에서 이슈어를 실행을 합니다. 자 보면 하나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보시면 여기에서 이슈어를 실행을 하려면 여기 지금 안드레아 셀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핸드폰이나 태블릿과 이 전자칠판이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요건 같은 의미이기도 한 게 조금 전에 파일을 누군가한테 공유하고 배포할 때 QR코드를 찍어서 그게 넘어가려도 같은 와이파이망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이렇게 생각이 나서 첨언을 드렸고요. 같은 망 안에 결국은 학교 공용망이 있으면 거기에 칠판이랑 핸드폰이 같이 있어야지 이 부분이 유연하고 수월하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유시어를 아까 실행을 하게 되면 메뉴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단에 TV 미러, 미러링, 카메라 이런 메뉴들이 보여지는데 아이폰도 UI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구동하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TV 미러를 눌러보면 보시면 이 지금 전자 칠판에 있는 화면 자체가 내 핸드폰에 담겨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회의가 뭐 자리가 좀 협소하다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인데 이 회의 내용을 보고 싶다고 하면 이 이슈어를 통해서 접속을 해서 볼 수가 있고 보면은 지금 마우스 아이콘이 이쪽에서 살아서 움직여서 제가 핸드폰을 통해서 이 전자칠판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리모트 컨트롤의 의미보다는 수업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 자리에 없는 학생도 선생님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여기에 있는 문제풀이를 한다거나 건드리면서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보면은 아까 미러링 부분을 눌러보겠습니다. 실은 이 이슈어가 조금 더 많이 쓰이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진행을 하게 되면 제가 갖고 있는 개인 자료가 핸드폰에도 당연히 많고 태블릿에도 많을 텐데 여기 있는 자료를 바로 직관적으로 이쪽으로 이건 뭐 어제 저희가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가서 설치를 하고서 필요한 뭐 맥주수나 이런 걸 공유한 건데 이거는 화면 비율이 그냥 핸드폰에 따라오니까 이렇게 확대할 수가 있고 여기서 당연히 아까처럼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쓸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건 블루투스로 내가 갖고 있는 개인 이동기기나 아니면 태블릿 같은 경우도 여기도 개인 자료들을 바로바로 보여주고 강조를 하는데 똑같이 쓸 수 있는 어플입니다. 하지만 또 이제 세 번째 아까 이슈어 메뉴 중에 세 번째 카메라 메뉴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실행을 해보면 지금 이 보여지는 화면 자체가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오늘 제가 도움을 주는 직원들이 전부 제가 집중할 수 있도록 밖에 나가 있다 보니까 옆에 없는데 예를 들면 이 제품을 학생이 이걸 생산했다고 하면은 이 제품을 비춰주면서 실습이 많은 학교 혹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이 좀 다양하게 있는 학교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비춰주면서 설명해봐 하면은 학생들 같은 경우도 자기 작품 자체가 TV에 나오다 보니까 너무 몰입해서 즐거워하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결국 직관적으로 수업에 호응을 높일 수도 있고 바로 참여를 할 수 있게 이게 바로 1대1로 바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슈어를 활용할 때 이 기능도 저는 꼭 한번 활용해 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이제 안드로이드 OS, 안드로이드 엔진에서 얘를 구동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을 한 번씩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거 외에 이제 이 사이드 메뉴에 대한 부분들, 사이드 메뉴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되었었는데 이렇게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보면은 홈 언제든지 기본 화면으로 나올 수 있는 이 홈 화면 그리고 아이콘 뒤로 가기 앞으로 갈 수 있는 저 핸드폰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거 외에 전부 설치되어 있는 앱을 한번 보여주는 앱 그리고 아까 어디서건 그 화면을 캡처해서 글씨를 쓸 수 있는 어노테이션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똑같아요. 이 네트워크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 핸드폰이나 태블릿 네트워크 붙일 때 떠있는 부분이 다 뜨는 것처럼 똑같이 뜨거든요. 들어가기 가능한 네트워크 뭐 스샷을 찍을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여기서 외부 입력 상단에서 네 번째 항목을 눌러주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소스 저희가 학교 같은 경우는 주로 1대1로 데스크탑이랑 연결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교탁이랑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이 계시다 보니까 원PC가 하나씩 다 있어서 저희가 다 연결을 해드리는데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노트북으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선을 저희가 배선을 뒤에서 다 빼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노트북이 켜있거나 하면 연결된 소스에 녹색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바로 연결하면 연결된 걸로 넘어가는데 제 노트북 화면입니다. 보시면 케이블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앞에 포트가 있는데 터치 케이블이라고 뒤에가 USB로 되어 있는 케이블이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사다리꼴처럼 생긴 HDMI 케이블이 들어갑니다. HDMI 케이블이 있으면 화면이랑 음성이 당연히 지원된다는 건 당연히 아실 텐데
이 터치 케이블의 기능 자체가 이겁니다. 제가 지금 노트북을 만지는 게 아니라 이 노트북 화면 자체를 이 전자칠판 상에서 이렇게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손이 마우스가 돼서 더블 클릭을 하고 자료를 열고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노트북에 이제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수업을 할 때 앞에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의 흐름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현장감 있게 이 칠판에 떠나지 않고 이 앞에서 설명을 하고 이 연결된 노트북이 됐건 데스크탑이 됐건 그 데이터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이 두 케이블을 연결하면서 오는 장점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으로 기존에도 전자칠판을 설치를 해준 업체라고 하면 당연히 구현을 해드렸어야 되는 거고요. 저희도 이 부분이 학교에서 조금은 이제 노후화된 PC라 뭐 연결 신호가 좀 약해서 좀 버벅거리는 경우가 있다거나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두 번 정도 방문을 드려서 이런 불편한 부분들을 저희가 당연히 다 풀어드려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요. 결국은 이 칠판 자체가 기존에는 안드로이드 OS가 반쪽짜리 칠판이어서 칠판으로 해서 그냥 비춰주는 어떤 용도, 정말 TV처럼만 활용하시는 학원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이 기본 안드로이드 13부터 탑재된 기능들이 굉장히 탁월해지면서 이런 부분을 좀 수업에 잘 활용을 하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실은 뭐 교수님이 되셨건 선생님이 되셨건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어떤 교수법에 대해서는 이제 교수님들이 전문가시고 탑이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교수님들의 이런 소중한 마음 그리고 그 교수법 탁월한 능력을 학생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툴들을 고민을 하고 그런 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거를 사용하면서 뭔가 불편함, 좋은 점은 너무 칭찬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불편한 점도 제가 드렸던 명함이나 저희 회사로 연락 주셔서 뭐 제가 됐건 뭐 설치 팀장님이 됐건 뭐 영업 담당자 누가 됐건 연락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응대를 할 테니까 도입한 정말 좋은 제품 잘 사용하시고 앞으로도 이제 점점 더 저희도 사용하시기 편하게 업그레이드를 할 테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쓴소리도 잘 전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